자, 이제 세무조정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했죠. 자, 세무조정 개념을 이해하면 세무조정 사항을 좀 구분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무조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 건 뭐냐면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산조정은 입금과 손금이 있어요. 입금과 손금을 결산서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산하는 게 결산조정. 에이? 뭐야? 결국은 결산조정은 사실상의 입금이라든가 송금에 해당되는 내용이 결산서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엄밀한 의미에서 세무조정이라고 할 수 없어요. 세무조정이라고 한다면 신고조정을 의미하겠죠. 자, 장부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은 입금과 손금을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조정을 통해 가지고 과세소득에 반영하는 것, 이걸 신고조정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세무조정은 결산조정이 아니고 신고조정을 의미를 할 겁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세무조정 뭐 그런 게 있다라는 정도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짚어드릴 겁니다. 그랬을 때 세무조정 사항을 좀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이건 조금 신경 써서 봐야 됩니다. 결산조정 사항과 신고조정 사항이 있어요. 즉 뭐냐면 세무조정하는 사항 중에서는 결산조정 사항과 신고조정 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결산조정 사항은 뭐냐면 반드시 장부에 반영을 해야지만이 세무상 송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결산조정 사항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 같은 경우를 손금으로 인정을 받고자 한다면 결산서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유형자산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인정을 받고자 한다면 결산서에 반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결산서에 반영을 못했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결산서에 반영을 못했을 때 신고조정으로 해서 반영을 할 수가 없는 항목들을 얘기합니다. 결산조정사항은 다시 송금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장부에 반영을 해줘야 된다. 장부에 반영을 하지 않으면 세무조정을 통해서 세무조정을 통해서 신고조정을 통해 가지고 반영을 할 수가 없다라는 차이가 있다는 얘기가 중요한 겁니다. 자, 신고조정 사항은 뭐냐면 장부에 반영하지 않았거나 또는 장부에 과대하게 반영하였거나 또는 과소하게 반영을 한 경우에 반드시 세무조정을 통해서 조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입금 또는 송금사지 조정을 해줘야 되는 게, 모든 입금 항목은 다 신고조정사항입니다. 그리고 결산조정사항, 이러한 결산조정사항을 제외하고는 몽땅 다 송금 항목은 신고조정사항이다. 예를 들어서 같은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자, 감가상각비도 비용인가요? 또 인건비도 비용인가요? 자, 똑같은 비용이에요. 같은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이다. 인건비, 여기에 사례에 나와 있지 않은 거니까 인건비는 송금 항목인데, 인건비는 여기에 결산조정사항으로 분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조정사항이다. 무슨 얘기냐면 감가상각비는 결산서에 반영을 해야지만이 감가상각비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송금으로 인정을 받아요. 근데 감가상각비를 결산서에 반영을 안 하고 신고조정을 통해서 반영한다? 그건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같은 비용이라도 인건비는요, 결산서에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결산서에 반영을 못했다라고 한다면 신고조정을 통해서 비용으로 손금으로 처리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거, 결산조정사항의 경우에는 비용이 과대하게 계산이 되면 송금물산이, 그러니까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 회계상 감가상각비는 100원인데 세법상 감가상각비는 80원이었다. 그러면 감가상각비 한도가 초과가 됐죠.